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아직 1시간 남았다. 아주 중요한 공부를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바로 생텍쥐베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텍쥐베리가 이 사막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8쪽을 펴보세요. 공책의 8쪽. 생텍쥐베리, 어깨에 어린 왕자가 놓인 생텍쥐베리. 이거는 한 문단씩 한 사람씩 읽겠습니다. 상은이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을 때마다 선생님이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상은이 앙투안 이 생텍쥐베리의 이름은 성은 생트 엑쥐페리입니다. 생트 엑쥐페리. 따라보세요. 생트 엑쥐페리. 엑쥐페리입니다. 엑쥐페리. 생트 엑쥐페리. 그걸 붙여서 생텍쥐베리라고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세인트가 뭔지 압니까? 세인트 들어보지 않았나요? 세인트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자 엑쥐페리의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이 세인트 엑쥐페리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생텍쥐페리 집안에서 생텍쥐페리는 뭐라고 불렸다고? 앙뚜안이라고 불렀어요. 앙뚜안. 안토니. 영어로 이름은 안토니. 프랑스 이름은 앙뚜안. 앙뚜안은 들어보지 않았나요? 앙뚜안은 마리 앙뚜아네트 누구죠? 예. 프랑스를 망하게 만든 여인 중 사람 중 한 사람이죠. 그 앙뚜아니 말은 안토니라는 뜻입니다. 안토니가 누구죠? 예수님 제자 중에 안토니라고 있나? 안토니오? 무엇이 있을까요? 대체로 서양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름을 많이 따오기 때문에 자, 그 집안이 그래서 생텍쥐페리의 본 이름은 앙뚜안입니다. 앙뚜안. 자, 상은이 미안해. 상은이 읽어주세요. 1900년 6월 29일 프랑스 리옹에서 출생. 해마다 여러 달을 가족과 함께 외가족 트리커 목자 부인의 소유지 생 모리스 드레넌과 의저부인이라 물성습니다. 예, 1900년 출생이니까 그 뒤로 나이 세력이 정말 쉬워요. 그죠? 한 살씩 그러니까 2004년이면 4살, 2009년이면 9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마운 인물입니다. 1900년. 다음 윤찬군. 1904년 보험회사 강사를 둔 아버지 장대 생텍쥐페리 41세로 사망. 예,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상처가 크겠죠. 그 생텍쥐페리의 형제가 남동생 하나 있고 여동생이 들었나? 하여튼 여자 둘 남자 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어떨까요? 갑자기 집안이 어려졌겠죠. 잘 살았거든. 보험회사 감사면 엄청 잘 사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에 살았다잖아. 성에. 1900 다음 수영이 1909년에 로마노리가 예수의 교단에 노트르담 주 센트 중학교에 입학. 네. 그러니까 예수의 교단에 옛날에는 그 당시는 웬만하면 다 수도회의 학교로 갔어요. 그렇듯 갔죠. 다음 1912년 앙베르의 비행장에서 조종사 베드린이 조종하는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고 키엘 웨프 선생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받았다. 그 르망으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12km가 떨어진 곳에 비행장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비행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뭐 매일이었는지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지 주말마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찾아갔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비행기를 탄 거예요. 요즘은 비행기 타는 게 예사롭지만 옛날에 비행기 탄다는 건 그냥 쉬운 일 아닙니다. 돈 있다고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봅니다.
바이올린 레슨 받고 다음에는 1914년 빌브 럼슈 쉐르손시의 루트르 담드 몽골의 중학교에 들어갔으나 석 달 뒤 스위스 프리브르의 마리스트 수도에서 경영하는 중학교로 옮겨 1917년까지 공부한. 네, 그러니까 9살에 들어가서 17년까지 17살까지. 네, 17살까지 계속 중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던 걸 볼 수 있죠.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유찬이 1917년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 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남동생 프랑스와가 15세에 죽어 해군 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보기에 고등학교와 생물고등학교에서 공부한. 예, 남동생이 그러면 일찍 죽었어요. 2살 아래 남동생이 무슨 폐결핵인가 걸려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앙뚜아네도 생텍쥐베리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셨지, 남동생 돌아갔지.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다음 1919년 해군학교 입시 구술시험에서 낙방. 미술학교 건축과에서 15개월 동안 시험한다. 시험에 처음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미술학교 다녔어요. 미술학교.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립니다. 여기 어린 왕자에 나오는 책 그림은 모두 다 생텍쥐베리가 그린 거 알죠? 그림 잘 그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말고 다른 책을 보면 책이 어디 있지? 아까 내가 저 방에 있구나. 그 남방우평인가의 그림도 그려요. 근데 요 그림은 좀 이따 내가 설명할게요. 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책을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면 이 그림 이야기 나옵니다. 다음에 1922년 스트라스부르의 제2전 특위연대에서 공부를 시작.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 파견되어 민간 주동선병 불주에서는 주동선병 공군 비행사 자격 시험에 합격. 선배시고 네, 계속 도전합니다. 계속. 이 생텍쥐베리가 비행사로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는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설민이 사고를 겪어요. 1923년 1월 파리 조린제 비행장에서 죽음으로 우편선으로 죽고 제대 3월 루이즈 데들모렌과 약혼했으나 동맹 측에서 사원을 통고 회사원으로 여러 회사에서 근무 취미로 비행기 조종을 계속하고. 예, 큰 사고를 겪었어요. 어떻게 사고를 하냐면은 사실 이것도 이게 생텍쥐베리가 좀 모험심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도 그랬는데 이런 그 허가 없이 막 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번 너무 기분이 좋아서 비행기 타고 와 날아갔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이륙하는 걸 배웠는데 착륙하는 걸 안 배웠어. 이거를 하는 그 기분에 저취해가지고 그냥 타고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 착륙하는 못 배웠네. 그래서 떨어져서 사고를 난 거예요. 이 사고 예전에 처음 막 배울 때 이거는 나중에 이해가 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결혼 약속에서 큰 이제 시련을 겪죠. 다음에 1926년 첫째 르 나비르 뭐라고 읽지? 에비에이터 르 뭐? 제가 영어를 못 읽어서. 영어 나도. 아니에요. 여기는 르 나비르 단위자기가 똑같이 써 있어요. 중편 소설? 그냥 준비해서 비행사를 갈게요. 준비하셔서 비행기 뭐지? 아무튼 이거는 영어는 안 읽어도 되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를 밝히고 BTL 도가 야간 비행을
주인공 리비에르의 모델과 적용하는 툴루즈의 라테보에로 항공회사 현재 에어프랑스의 부채에 입사가. 예. 서서히 그 문학 작품, 문학 소년의 꿈을 이뤄가고 있죠. 다음에 상은이 1927년 1927년 메르모즈 기요메 등과 함께 툴루즈, 키사블랑카 다카르 사이의 정규입학 계획을 졌다. 모로코의 지휘 곧 비행장 책임자로 18개월 동안 근무. 여기에서 18개월간 사막 시험, 남방 우편기 집필. 다음 1928년 프랑스 남방우편이 브레스트에서 해군하고 일반 강수. 예, 고급반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 생텍쥐베리는 굉장히 지식이 높아집니다. 철학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었거든요. 그 앞에 기요메라는 인물이 있는데 기요메라는 사람이 매우 특별한 인물인데 여기 안 나오죠 자세히. 기요메를 아주 좋아했어요. 뭐 더 우상처럼 여긴 인물도 있었는데 기요메가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 내가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제 막 처음으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처음 몰게 됐다 합시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 생텍쥐베리가 처음으로 카사블랑카에서 뭐 어딘가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운전해야 되는데 거기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기요메야. 기요메에게 어떻게 가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보통 갈 때는 뭐 어느 도시 위를 지나서 어느 산을 지나서 어느 뭐 강가를 따라서 뭐 이렇게 비행하라 그렇게 설명하겠죠.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나를 때 어느 산 기슭에 집 불빛이 비치는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 위를 조심해서 지나가야 된다라거나 강을 지날 때 강가에 줄지어서 있는 나무 사이 위를 날아가야 된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매우 시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고개 비행을 하네. 고개 비행. 그리고 어디를 지날 때는 꼭 그 목동들에게 손을 흔들어야 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어이가 없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쳐다보고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보통 지도를 따라서 가는 것과 다르게 그 기요메가 말한 식으로 가니까 비행기 여행이 매우 재밌었던 거예요. 뭐 손짓도 하고 단지 그냥 무슨 항공 화물만 나르고 손님을 실어 나르는 항공사가 아니라 그 땅 사람들과 서로 대화 나누면서 하늘과도 하늘의 품에 안기어서 꿈결같이 여행을 다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생텍쥐베리에게 문학 감성을 더욱더 풍부하게 이끌어준 사람은 이런 인물들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에 누구죠? 수영인가요? 1929년 9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 우편 항공회사에 어디를 읽고 있나요? 거긴가요? 네 맞아요. 그곳에서 메르모즈 기요메를 다시 만났다. 기요메를 다시 만난 거죠. 다음에 1930년 기요메가 알레스 선배 풍경 비행중 실종됨. 생텍쥐페리는 동료와 함께 5일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잡지 못함. 기요메는 불굴의 의지로 살아 돌아옴. 인간의 내지 탐구.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기요메가 출발하기 전에 그 약속을 했어요. 기요메도 약간 불안했나 봐. 그래서 내가 못 들어오면 찾으러 오라는 말 찾으러 오겠냐고 날 찾겠냐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생텍쥐베리는 그러겠다고 약속까지 한 비행이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그만 사라진 거야. 그런데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찾으려고 했는데 5일 동안 찾았지만 기상 조건이 안 좋아서 결국은 포기를 했거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요메는 그 첩첩산중을 헤치고 나와가지고
일주일 만인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났어요. 왜 디오메가 그걸 살아나려고 했냐? 죽기 싫어서 살아나기 위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실종돼 버리면 가족들이 연금을 못 받는 거야. 보험을 못 받는 거죠.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죽으려고 빠져나온 거예요. 저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죠?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서 빠져나온 거야. 그런데 빠져나와서 결국은 살았죠. 그러니까 생택지베리는 죄책감을 갖고 왔어요. 기욤에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꼭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못 찾아주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실종되게 되면 반드시 살아남아서 가족들을 위해서 연금이라도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 다짐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다음에 누구죠? 1971년 프랑스 기구 디디에 도라와 함께 우편 항공회사 사임 중리의 엘살바도르 출신 미망인 콘수엘로 순시과 결혼. 우편 항공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모로코에서 근무한 야간 비행으로 헤비나 상수장. 생택지베리 책은 내가 저기 있는 거 가져와야 되겠다. 지금 아니고 단지 보여줄게요. 생택지베리 책은 어린 왕자보다 더 문학성이 뛰어난 책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간의 대지입니다. 인간의 대지는 책 여기 나와 있는 모르겠다. 그런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아닙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몇 가지? 붉은 돼지, 움직이는 하울의 성, 천공의 섬 라퓨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영화들 아닙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물씬 품게 하는 그 아름다운 영화들의 작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가장 좋아한 인물이 생택지베리고 정말 좋아해서 그가 살던 곳에 몇 번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가 쓴 작품 중에 가장 좋아했던 게 바로 인간의 돼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어판 인간의 돼지 작품의 표지까지 그렸어요. 붉은 돼지 아닌가요? 어? 붉은 돼지 아닌가요? 붉은 돼지? 인간의 돼지가 아니라 아니요. 다른 그건 돼지고 피그고 여기 돼지는 큰 땅. 예. 인간의 돼지라니까 잘못 생각했네요, 여러분. 그 돼지가 그게 아니랍니다. 어머니 지구 땅.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지구 땅을 인간의 돼지 책은 정말 아름다워요. 남방우편기도 정말 좋아요. 훨씬 더 좋아, 사실은 내가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려면 한 20살은 돼야 될 것 같아. 최소한.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그건 그거고 드디어 몇 살 때 이 콘수엘로 순신을 만났냐? 31살 때 만났네, 그죠? 이 만났을 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 콘수엘로 순신 이 사람은 엘살바도르 사람이에요.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맞나? 네, 갱단 많은데. 어? 갱단 많은데. 갱단 많은데. 깽단 많은데 그렇죠. 거기에 교육부 장관의 딸인가 그래요. 엄청 잘 사는 집안에 유명한 집안의 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좀 이상한 게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어. 1년 만에 죽었어요.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도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택지베리도 10년 만에 죽었어. 생택지베리도 사실은 생택지베리 잠깐만. 콘수엘로 순신 사진 내가 골라놓은 게 있어. 어디 갔나? 여기 써있 여기. 콘수엘로 순신. 많이 골라놨는데 내가.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와. 그 사람이 콘수엘로예요.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래. 이 사람이 콘수엘로 순신. 인물이 남다릅니다. 상당한 미녀였나 봐요. 내가 이 책을 못 샀어 아직.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입니다. 근데 이 콘수엘로 순신이 콘수엘로라고 부릅니다 보통. 엘살바도르 볼리비아의 엘살바도르 출신 이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센 여자들은 뭐 남편이 뭐 일찍 죽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콘수엘로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사교계의 이름을 날렸어. 사교계 알죠? 그런데 어디더라 거기가? 아마 뉴욕인가? 하여튼 그 미국에 가서 살았거든요. 처음에 미망인이었을 때 미국에 가서 사는데 맞아요. 거기 맞을 거예요. 생텍쥐베리도 미국으로 갔을 때 같이 우연히 한 그 살롱에서 만났어. 근데 콘수엘로는 정말 재미가 없다 싶어서 계속 그런데 다니다 보면 지루하겠죠. 지루가 없어서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키가 이딴만한 사람이 떡 지나가더니 살짝 부딪혔나 봐. 사과하더니 그 친구가 같이 왔는데 아니 너 왜 이런 말 안 했어? 무슨 말? 미인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부신 미인이 계시다는 걸 왜 말을 안 하냐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죠. 너스레를 떤 거죠. 그러니까 이 콘수엘로가 이 생텍쥐베리 키가 188이에요. 네? 180 엄청 큰 거야. 요즘은 180 넘는 사람이 제법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키가 이딴만한 사람이 갑자기 이딴만한 사람이 근데 인물도 좋고 덩치도 있고 그러더니 이제 주섬주섬 챙기고 가는 콘수엘로를 못 가게 딱 맞고는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제가 여기서 가장 좋은 음료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서 저도 따는 것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따는 거. 어차피 거기는 이제 사교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실례는 아니었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 무슨 일을 하시느냐 뭐 여기 왜 왔느냐 그런 말 주고받았겠죠. 그래 그래서 내가 비행기를 운행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비행기요? 이러니까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 타고 올라갔어. 비행기 타고 하늘로 경비행기겠지 아마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그래서 뭐랬다더라? 그래 손을 붙잡았나? 이 아름다운 손을 평생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거야. 청혼을 한 거죠. 그래 봐 똑바로. 그러니까 그 콘수엘로가 뭐라 했냐면 저는 팔 없이는 살기 싫은데요.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농담 비슷하게 거절 반 아닌 듯 반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시면 8달 오십시오 하면서 그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콘수엘로는 그게 청혼인지 모르고 그런 농담을 했는데 그게 청혼이라는 걸 알고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콘수엘로가 워낙 미인인데다가 기가 세고 하니까 소문이 좀 안 좋게 났어. 너무 이제 남자들 많이 사귄다고 그랬나 봐요. 소문이 이제 가족 귀에 들어간 거야. 특히 생텍쥐베리는 어머니를 엄청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 다 따랐어. 어머니 헤어지라고 했거든요. 뭐 거의 그럴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할 정도로 뭐 어머니를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콘수엘로를 안 좋아했어요. 시누이들도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따돌림 받았어요. 결혼식 날
파리 시청에서 아마 아니야. 어디 시청에서 했는데 어머니가 안 왔어. 그래서 그 결혼식은 취소가 됐어. 그 주례자가 생택 집어오고 이름과 주소를 말하시오. 시청에 가면 이름과 주소를 말해야 되거든. 그래 등록이 된단 말이야. 결혼 신고가 된단 말이야. 혼인 신고가. 울먹이면서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안 와서. 어머니 없이 결혼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결혼이 무산됐어. 그러다가 2, 3년인가 뒤에 간신히 허락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참가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아슬아슬한 거야, 서로 관계가. 생택지베리는 이런 셈이야. 약간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청소년 듣기는 좀 불편한 이야기여서 내가 몇 가지는 건너뛰겠는데, 생택지베리도 그렇고 혼수엘로도 그렇고 두 사람의 이런 사회야.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면 안 보고 싶고 지겹고 떨어지면 다시 보고 정말 밤새 달려서라도 와서 만나고 싶고 만나서 하루 이틀 보내면 약간 짜증나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콘수엘로가 너무 뭐라고 할까, 현대 신식 여성이었을까요? 왜? 근데 착하기도 착했어. 뭐 성격이 조금 세서 그렇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택지베리 걱정을 자주 하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꼭 찾아가고 한 집에서 안 살다 보니까 심지어는 같은 건물에 한 사람은 1층에 살고 한 사람은 4층에 살았나? 그랬을 거예요. 약간 이상하죠, 그죠? 근데 당시 프랑스 쪽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프랑스가 그때는 남녀는 만나면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몇몇 좀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계약 결혼 비슷한 걸 한 거야. 그런 물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동거 같은 거 말이요. 그때 그럴 수도 있었던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자식 낳고 자식 없거든, 이 집에는. 콘수엘로는 사실 생택지베를 만나기 전에 두 번이었을 거야. 2번 결혼하고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3번째 결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마 생택지베를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하고 파혼하고 이 사람 짝을 맺어 있으니까 뭔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콘수엘로는 인물은 좋지요. 사람 주위에 남자들 많지요. 그러니까 막 관심 가지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만 날아다니죠. 또 생택지베리도 한 곳에 못 머물고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비행기 타고 계속 다니니까 자기를 돌봐주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콘수엘로 입장에는 어땠을까요? 만일 생택지베리가 같은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챙겨주고 좀 짜증 내더라도 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좀 콘수엘로도 진정해서 차분히 자기 세상에 살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이 기다리다 오면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짜증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왔냐 라는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날카롭게 되는 거죠. 장미의 가시처럼. 이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아구가 맞아 떨어지죠. 사하라 사막으로 사실은 날아오르다가 여기 이렇게 나온다. 계속 읽읍시다. 그런 배경을 갖고서 이제부터 좀 더 가까이 봅시다. 다음 누구 들어? 1940
에르 페사의 시한 비행사가 됩니다. 오케이. 다음. 1934년 프랑스 항공사들이 통합된 에어 프랑스에 입사. 선전 부원으로 외국에 자주 출국. 난방 오판기를 시나리오로 각색함. 자꾸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다음. 1935년 난방 오픈기가 피해를 발생하는 중 파리수와 만났고 모스크바 파견 기사로 그중에 오늘부터 상급이 걸린 파리사이 공장 전범 비행기로 비행하죠. 이집트의 사막을 수하 4세 동안 사령을 해내며 사망하다가 대중인 대상에 의해 전기사 프레버와 함께 극적으로 구출된 비난의 도시 진주. 바로 이 사건입니다. 1935년 파리 사이공 간 장거리 비행기록, 그 당시 비행기록이 47시간이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 더하기 24시간 이틀을 꼬박 날아서 파리에서 사이공 압니까? 어딘지? 어디 있죠? 사이공이 어디 나라에 있나요? 모르겠네요. 혹시 아는 사람?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모르다니 놀랍네. 이렇게 모르다니. 베트남 알죠? 어디 있는지? 네. 필리핀 왼쪽에 맞나? 중국 남쪽에 그죠? 네. 맞아요. 하노이, 사이공, 호치민. 호치민. 이 파리에서 엄청 먼 거리 아닙니까? 네. 중간에 한 번씩 쉬긴 합니다만 카이로인가에도 한 번 쉬었다가 날아가나 그러는데 47시간 걸려서 거의 이틀에 걸쳐서 간 게 기록이야. 그런데 생텍쥐페리가 이 기록을 깨려고 도전한 거예요. 1936년 1월 1일까지 이 기록을 깨는 사람에게 500만 달러? 15,000프랑? 15,000프랑 상금이 걸렸어. 15,000프랑이 얼마예요? 얼마인지 나도 몰라. 검색해봐도 되는데. 한번 계산해 볼까? 그리고 뭐 컴퓨터 같은 거 15,000프랑 한국서 여러분 또 돈에 관심이 많군요. 그럼 돈 한 알아봅시다. 생각지도 못한 또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 있다. 어디? 2,257만 1,100원이요. 아 그래요? 고마워. 얼마 안 비싼데. 근데 1,000만 원. 그 당시 1,000만 원. 그런데 지금부터 한 그 100년쯤 전인데 네. 8, 90년 전에 2천만, 3천만 원 정도 되면 지금은 적어도 한 3억에서 더 나갈 거예요. 더 나갈 왜냐면은 수도 있을걸요. 그 당시에 300만 원이 22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330억까지도 할 수 있겠네.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려고 날오른 거예요. 1935년 내가 이 날짜 기억한다. 1월 29일 일요일 아침 7시 7분에 비행기를 타고 프레보인가? 저 호수가 있었죠. 프레보. 여기 맞네. 프레보. 정비사 프레보와 함께 날아올랐는데 한 4시간 반 날아갔나? 저기에 생각보다 빨리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지고 기름도 넣고 다시 출발하려고 착륙하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신기루였어. 네? 신기루. 오마이갓. 신기루 압니까? 네. 신기루가 뭐냐 하면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특히 사막에서 대기 현상 중에 하나예요. 특히 사막에서 많이 일어난다. 사막에서. 아지랭이는 알아요? 아지랭이? 아닌지 몰라. 저 멀리에 마치 사람이나 아니 큰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갔더니 없어져 버려. 그게 신기루라고 그래요. 원래 신기루라는 말이 조개 껍질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을 따라서 이름이 지어진 게 신기루인데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에요. 일종의 환상의 환상. 환영이죠. 신기루를 보고 그만 거기가 중간 기착지인 줄 알고 내려가다가 아니네 싶었지만 놓쳤죠. 틀 수 있는 시간 놓친 거야. 기동이 안 되는구나. 꽈당 해서 무려 60m인가 쫙 끌고 가다가 멈췄어.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중요한 기관들이 다 고장 나버려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그 정비사 프레보가 있었지만 고치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일, 4일, 5일 계속 헤매다가 5일째였나? 6일째였나? 아니다. 그 20일째인가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아까 말했던 캐러반 대상에게 발견돼서 구조되었어요. 그게 1935년 일이에요. 기억해두세요. 1935년. 1935년이 왜 중요한지 뒤에 가면 나옵니다. 1935년. 그 사건을 경험해서 그 사건이 여기 사하라 사막에 떨어진 거예요. 사하라 사막. 자, 다음 누구죠? 설민인가요? 1937년 카사블랑카, 톰부크투, 바마코, 다카를 간의 항로부터 파리스와로 직특파원으로 프랑스, 스페인 내란 시대 1938년 뉴욕 패든 집회 남미의 영광 간의 치안 비행을 항공부 장로에게 허락받았으나 과테말라에서 생일 5번째의 사고를 당한 중상을 입고 뉴욕에서 치료받는 동안 이번엔 대지 집회 1939년 이갈리지 발표 아카데미 프랑스제 20개 수상 2차 세계대전이 발발 공군 예비역 대비로 동원되어 기세 교육을 담당하다 이때 33 정찰 비행단에 전입돼. 사실 그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의 생택 지배를 굉장히 좋아해서 실제로 화폐에 여기 자료를 못 준비했는데 화폐에 사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돈에 생택 지배리 얼굴이 적혀 있다고. 얼마짜리? 모르겠다. 잠깐만. 저 얼마짜리인지 중요해요. 여기 한번 찾아볼게. 네, 선생님 그 더하기 누른 다음 여기 생택 지배리 화폐라고 해볼까요? 화폐. 이미지. 여기 50프랑짜리. 얼마나 좋아했어요? 50프랑. 어려운지 들었다. 어? 어려운지 들었어요. 저 모자가 있어요. 여기 어려운 모자. 어디? 그 코끼리를 먹어버린 뱀. 그래. 아, 여기까지 있다 그죠? 오, 잘 봐요. 얼마지? 50파운드가 얼마? 50프랑 얼마라고? 아직 안 알았어. 얼마야? 이 사람들 재밌게 났네. 여기 봐. 여기 파리에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사이공으로 가는 항로를 여기다 그려놨네. 여기서 떨어졌거든. 여기서. 75,237원이요. 75,000? 네. 오, 우리 돈으로 5만 원짜리가 넘는다 그죠? 네. 50프랑 적지 않은 돈이다 그죠? 50프랑. 자, 보험을 줬다. 그래서 화폐에다 넣는 데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 뒷면에 항공 나르는 비행기가 있죠. 네. 네, 이게 아마 전투기인가? 전투기까지 아닌가? 전투기는 생텍쥐베리가 프랑스에서 전쟁만 일어났다 하면은 곧장 군대 입대해버려. 비행사로. 그래서 전투에 참여해. 전투를 피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피하지 않은 거예요. 왜? 조국을 위해서.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은근히 애국심이 뛰어나거든요. 높거든요. 애국자이기 때문에 생텍쥐베리를 더욱더 사랑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애국자로서. 자, 다음. 1940년 2월 22일 독일과 프랑스의 휴전협정 봉헌 해제되자 프랑스로 귀국 아기에서 성체 집필 시작 포르투갈을 거쳐 12월 뉴욕으로 떠나 전시 조종사를 집힙니다. 예, 좋아요. 여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생성체라는 책은 안 읽어봤지만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성체가 누구의 성체였지? 이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영이 1941년 뉴욕에서
10회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때 드디어 어린 왕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때 쓴 건 아닙니다. 석주야, 에어컨 좀 꺼줄래? 이제는 너무 춥다. 뭐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욕에서 이제 집필 생활을 시작했다지 않습니까? 작가들은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주로 카페에 가서 글을 써요. 카페 가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하루는 글을 쓰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카페에 가면 뭡니까? 냅킨 같은 걸 주잖아요. 네. 예, 냅킨 화장지 그죠? 네. 거기다가 그림을 끄적끄적 그렸어. 그러니까 그 카페 사장인지 사장일까요? 카페 사장이 아니다. 그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어느 출판사의 사장이 그 그림 본 거예요. 아마 동화 비슷하게 그렸나 봐요. 동화에 나오는 그림처럼. 그러니까 어린 왕자 비슷하게 그렸을 거야. 그러니까 사장이 작가시군요. 화가시군요.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소개했겠죠.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하나 써주세요.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그럴게요 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1942년에 다음 읽어주세요. 1942년 전시조종사 영문판 아라스 전선 비행이 발간됨. 프랑스어판은 점령국 독일의 군당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됨. 11월 라디오를 통해 프랑스인의 단결을 호소. 점점 바빠진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못 썼어요. 1900 다음에 1943년 뉴욕에서 2월에 어떤 볼모에게 보내는 편지. 3월에 미군이 하에 있는 알제리에 이에 33 정찰 비행단의 저편의 규석 4월 6일에 어린 왕자 출판. 5월에 미국을 떠나 알제리에 도착. 브레이크 조작 위속으로 착륙 실패. 지상 배치된 우주다의 본대에 편입된 지중해 지구 공군 총사령관 이커 장군에게 청원 5회와 출격한다는 조건으로 사르데냐에서 정찰 비행단에 복귀. 사실 1941년부터 글을 좀 쓰기 시작했는데 어린 왕자를. 그래서 1943년에 발간했는데 41년에 쓸 때 쓴다는 게 원래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요청받아가 쓰기 시작하다가 점점 쓰다 보니까 어른을 위한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택집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책 잠깐 줘봐요. 상원이 책 좀 줘봐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여기 그게 있나 모르겠다.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부탁받았는데 쓰고 보니까 어른을 위한 동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옹 베르덱에게 나는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는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싶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진지한 이유가 있다 하면서 원래는 이 책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했다가 어른에게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구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1941년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자 1935년에 사하라 사막에 떨어진 이후로 1941년에 어린 왕자를 쓰게 되었으면 몇 년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까? 30년, 35년, 36, 37, 38, 39, 40, 41. 몇 년? 6년. 책수 사람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6년 걸렸다고.
6년 중요합니다. 우리 하반기에 공부가 수에 관한 공부를 한다 했죠? 네. 네. 그때 가서 선생님 설명을 자세히 해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44년 동비행단인 코르시카로이드 세르지베리는 이미 8회 출격을 마쳤음. 7월 1일 8시 30분 그르노블 안지 지역으로 마지막 출격을 허락받아 떠난 그는 복귀 예정 시각인 13시 30분이 넘어 영영 돌아오지 않음. 코르시카의 바스티아 북쪽에서 독일군 경찰기에 의해 격추되었으리라 추측됨. 44세. 네. 44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잔해가 발견되지 않아서 어딘가에 살아 있을 거라고 계속 사람들이 추측했어요. 그러다가 바다에서 그 신발인가고 발견됐었잖아요. 그래 맞아요. 생택지 그러다가 나중에야 생텍쥐베리가 타던 비행기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생텍쥐베리 그래서 수채도 발견됐대요. 아 진짜는 못 발견. 목걸이가 팔찌도 발견했대. 유해는 아니지만 네. 발견을 해봅시다. 비슷한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어디 요거 유물 발견을 유물 발견. 여기 안 나오네.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발견돼서 결국은 사망이 확진되었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생텍쥐베리 비행기를 발견한 비앙코. 1998년. 와, 오래 지났다 그죠? 44년 뒤로 무려 53년 뒤에 트롤 어선, 줄줄줄 많은 그 트롤리 어선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서 뭔가 반짝이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고 그 덩어리의 덮개를 해머로 돌겨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팔찌였다. 팔찌를 받은 비앙코 선장은 긁히고 시커멓게 변해 있는 팔찌를 세조로 문질러 보았더니 예상대로 글자가 났는데 대문자로 앙토니 드 생엑쥐베리 옆에 꽁수엘로라고 적혀있네요. 자, 여기까지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해서 생텍쥐베리의 일생을 쭉 훑어 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 생텍쥐베리의 일생과 사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사막에 떨어졌다, 그죠? 그다음 사막 지역 쪽에서 좀 근무를 오래 했어요. 사막 지역에서 근무 오래 하고 그 사막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당연히 사막에 대한 관심도 많았을 테고 이야기 속에 사막이 자주 나오겠죠. 그런데 왜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막에서 느끼는 감정은 주로 어떤 감정일까요? 더워. 뜨거워서 덥겠다. 뜨겁고 덥고 그죠? 그러면 막 짜증도 날 테고 그죠? 물이 없으면 더 덥구나. 물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죽기까지 합니다. 목 말아가지고.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겠죠. 또 볼리비아를 잠깐만 찾아봅시다. 볼리비아를 잠깐 찾아볼게요. 볼리비아가 그쪽 아니에요? 세계대회가 세계 개발하고 체포한다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그 엘살바도르는 이제 그 하나 국가인데 아니에요? 그래 잠깐만. 네. 내가 엘살바도르가 에콰도르가? 엘살바도르는 하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네, 에콰도르. 잠깐만. 콘수엘로가 엘살바도르였어요 아까. 엘살바도르. 네. 여기 찾아보면 되네. 안 되네. 엘살바도르 출신이죠, 그죠? 네. 콘수엘로 출신 산도발이구나 이름이. 엘살바도르 7대 부자 중에 하나. 그래서 엘살바도르를 검색하면 타살률. 엘살바도르가 네, 나라 이름이에요 그냥. 네, 나라 이름. 여기네, 그죠? 네, 여기가 과테말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그죠? 여기인데 여기가 화산이 많대요. 화산이. 그래서 어린 왕자 소행성에 화산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콘수엘로 성격이 뭐와 닮았다? 화산과 장미랑 닮았다. 그러니까 장미로부터 떠나려고 사막 갔다가 그 죽어서 돌아갔네요. 장미로 또 사실 어린 왕자는 누구일까요? 자기. 생텍쥐페리 자신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죽기 전에. 콘수엘로는 장미였고, 그죠? 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이어지네요. 응? 죽기 전에 썼잖아요. 왜냐면 다시. 죽기 전에 썼잖아요. 음. 죽기 한참 전에. 근데 음. 그게 이어지네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 떨어진 실제 경험도 있고, 사막에서 혼자 있는 시간 갖다 보면 어떨까요? 외롭겠어요. 외롭고 일단은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우리 생각이 많아지면은 어느 쪽으로 많아지나요?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또 반성도 하지 않을까요? 돌아보겠죠. 내가 잘했을까? 하고 말이지. 그래서 사막에 떨어진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딱 멈춘다는 걸 볼 수 있나요?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혼자 있으니까. 네.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여기에 자기 자신 혼자서 누구와 대화를 많이 할까요? 나 자신. 나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과. 지금 내가 아내와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아.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돼. 그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사막이 딱 적격이죠. 외로움과 성찰의 시간, 반성의 시간, 다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기에는 사막이 여러 면에서 아주 절실한 것입니다. 만일 혼자 있으면 좋다 해서 제주도 호텔에서 혼자 있으면 과연 이런 반성이나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맛있는 거 먹느라 정신 없을걸.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밤에는 춥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선생님이 다 말해버렸네. 여러분이 찾았어야 되는데. 자, 6시. 혹시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으면 말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좀 저녁에는 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하기 전에 오늘 그걸 우리가 뭘 발표할 건지를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그 저녁에 노래 부르고 나서 그 시간 한 20분 정도 가지고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영상을 또 보나요? 무슨 일? 내일 갈 곳에 굳이 안 봐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어느 정도 찾아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영상 좀 많이 길어서 자기가 이거 시간도 또 어제 못했는데. 그래도 미리 알고잖아. 잠깐만 사돌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나? 네, 환경 스페셜이라 치신다는 들려서. 잠깐만 여기 볼게요. 환경? 네, 환경 스페셜. KBS 환경 스페셜. 환경필? 환경 스페셜. 환경 포럼? 네, 세 번째. 아 환경 스페셜. 환경 스페셜 네, 그 환경 스페셜의 그 프로필을 클릭하세요. 프로필을 클릭하세요. 프로필 아니 저 창을 검색 있잖아요. 맨 오른쪽에. 네, 거기서 신도리를 치면 돼요. 이거구나. 네, 2개 정도 있어요. 아, 그 한 개 위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걔거. 이건가 보네. 네. 아, 이게 흙에 해안반도 곳곳에 거기가 신도리.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녁에 무슨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이제 골라서 한 모둠에 두세 사람씩 모둠을 지어가지고 주제를 잡아서 할 텐데 겹쳐지면 안 되니까 어떤 주제를 할 건지를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얼개를 잡고 시간을 봐서 이걸 보든지 할게요. 자,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